바로 뇌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폐암으로까지 발병되는 데는 20년씩 걸리죠.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때 담배 피우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한 방에서 살았던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매우 높아지는 거죠. 네, 교수님, 제 주변에는 식사 후에 꼭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국인 흡연 습성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흡연 방식이나 빈도, 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식사 후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데 일정 기간 동안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니코틴 함량이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니코틴이 소위 소화기 운동을 촉진시켜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을 빨리 소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게 반복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식사하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교수님, 담배를 직접 피울 때 나오는 연기하고 옆 사람에게 전해지는 연기의 차이에 대해서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불의원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던데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담배는 그냥 담배를 태우면 나오는 연기가 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통해 빨아들이는 연기가 있잖아요. 이 빨아들이는 연기는, 담배에는 뭐가 항상 거기 들어있냐면 필터가 들어있어요.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는 게 있고, 태우면 발생되는 연기. 생각해 보세요. 필터를 거쳐서 들어가는 연기가 더 해로울까요? 아니면 필터를 거치지 않는 게 더 해로울까요? 당연히 필터를 거치지 않는 게 더 해롭겠죠. 그런데 필터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연기의 양과 내가 담배를 하고 빨아들였을 때 들어오는 연기의 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원은 담배가 태워지면 태워지는 연기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데 그걸 흡입하는 거죠. 담배 연기 냄새 나잖아요. 담배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건 이미 내가 담배를 흡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양이 많지는 않아요. 반면에 빨아들이는 건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만약 10명이 한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한 명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10명이 담배를 피워대면 연기가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하겠죠. 그 연기는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빨아들이는 연기만큼 많아질 수가 있어요. 단순히 숨을 쉬기 위해서 호흡하는데 들어오는 담배 연기의 양이지만 마치 흡연할 때 빨아들이는 것 같이 많은 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매우 해롭죠. 교수님, 흡연자 바로 옆에 있으면 그냥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에 해로운 물질을 흡입한다고 하잖아요. 간접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가끔 담배 피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폐암에 걸렸는데 그 원인 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흡연과 연관이 있더라. 어떤 경우냐? 그가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기 시절에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 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 예전에는 이런 흡연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겨울 같은데 방문을 다 닫아놓고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웠죠. 그럼 담배 연기 속에서 숨을 쉬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 그것도 필터도 없이 그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뒤에 폐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고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오늘 담배 피운다 그래서 바로 뇌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폐암으로까지 발병되는 데는 20년씩 걸리죠.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때 담배 피우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한 방에서 살았던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불의원은 우리가 간접 흡연에 의해서 흡입하는 연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간접 흡연이 오히려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도 있다. 그 양이, 연기의 양이 확보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흡연자가 10개의 담배를 피울 때 간접 흡연자는 3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이 담배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0개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불의원이 훨씬 독성이 강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양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간접 흡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폐암이나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요즘은 이제 집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없죠. 그리고 흡연 구역도 일정한 곳으로 정해져 있어서 불의원, 간접 흡연에 노출될 위험은 매우 적습니다. 간접 흡연이 여러 질환들의 발생에 관여하는데, 성인의 경우에 뇌졸중, 폐암,
심장 동맥 질환, 관상혈관 질환, 심장에 있는 혈관들에 대한 질환, 비염, 저체중아 출산 이런 위험을 높이고요. 어린이의 경우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 중이염,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폐기능 손상과 같은 위험성을 높입니다. 교수님, 그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일반 담배보다 안전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독성 성분, 위해 성분, 그 위해 성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전자담배는 확실히 그 위해 성분의 종류와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흡연 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독성 성분에 노출된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자담배가 흡연보다 안전하죠.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중독이라고 하는 관점, 습관적 흡연, 의존적 흡연, 계속 흡연을 하는 행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전자담배와 흡연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흡연했을 때 성분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간섭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니코틴 단독 효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전자담배가 의존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흡연의 의존은 니코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니코틴 단독 효과라고 보면 흡연보다 절대 약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 전자담배는 다른 건강상 위험을 안 일으키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건강상에 여러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근거들이 발표됐습니다. 전자담배가 나온 지 지금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보건조사를 통해서 전자담배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분석한 보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자담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단순히 니코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담배를 형성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첨가물질들에 의해서 위해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